안녕하세요. 유현미 서근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히 이 시기에 잘 걸리는 방광염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고양이는 소변을 만드는 콩팥, 그리고 그 소변이 방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관, 그리고 소변을 모아두는 방광, 방광에서 생식기까지 이어지는 요도, 이렇게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요로기관이라고 하고, 그 중에 방광, 요도, 생식기 쪽을 하부 요로기계라고 합니다. 일단 고양이가 방광염에 걸렸다고 하면 이게 단순 방광염인지 아니면 하부 요로계 질환이랑 관계되어 있는 병인지 우선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방광염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하부 요로기관, 그러니까 방광, 요도, 생식기 중에 방광에 염증이 생긴 걸 뜻하는데, 방광염 단독으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요로계 전체 질병에 영향을 받아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방광염의 증상을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 고양이가 소변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혹은 오줌에 피가 섞여 있어요 해서 병원에 내원한 고양이들 중에 단순 방광염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콩팥에 문제가 있어도 오줌이 붉을 수 있고, 콩팥에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요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요도에 문제가 있어도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의심된다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요로기관 전부를 감별 진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질병도 여러 가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부 요로계 질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는 건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광염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세균의 감염이거나 혹은 종양이거나 혹은 결석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겹게 들어온 고양이 방광염은 거의 대부분 특발성 방광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세균 감염 혹은 결석 혹은 종양 등의 이유로 원인이 있는 방광염 이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생기고 집사와 고양이를 힘들게 하는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발성 방광염의 증상은 화장실에 잦은 출입,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 것, 그리고 화장실 모래에 소변이 닿았을 때 응고되거나 흡수되는데 그 크기가 적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특발성 방광염의 원인은 현재도 연구 중에 있고, 수의사분들이 많이 고민한 끝에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것은 집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스트레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 안의 환경이나 설비 등의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특발성 방광염에 많이 걸리는 친구들의 환경을 보호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첫째로 화장실의 개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2마리면 최소 화장실은 3개, 3마리면 화장실 4개. 우리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의 마리수 플러스 1의 화장실이 필요하고요. 화장실 개수가 적을 때 혹은 화장실의 청결이 안 좋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싫어하는 모래 성분을 쓰면 특발성 방광염이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을 얘기를 해보자면 창밖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캣타워나 캣워크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양이가 아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여러 마리 고양이가 함께 사는 것인데요. 혼자 사는 고양이는 다른 여러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그래서 집사분들께서 지금 한두 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계시다면 내가 한 마리 더 분양 받을지 말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 음식과 물에 관한 것인데, 고양이들은 개성이 강하고 서로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광안이 같은 경우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그릇에 물을 주면 거의 잘 안 먹고, 제가 설거지하거나 씻을 때 옆에 와서 세면대 물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광안이 말고 마산이라고도 있는데, 마산이는 그냥 그릇에 있는 물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고양이들마다 그릇의 특성, 그릇이 얕은지 깊은지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많아지고, 물을 적게 먹는다고 무조건 방광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많이 먹으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특발성 방광염의 원인으로는 가장 큰 것은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여러 방법을 보호자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서 내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장실은 충분한지, 창밖을 볼 수 있고 캣타워도 있고 물은 충분히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개선하면 특발성 방광염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발성 방광염은 치료보다 관리에 힘을 써야 되는 질병이고요. 보통 한 주 정도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특발성 방광염을 치료한다기보다 내가 특발성 방광염을 가진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발성 방광염도 방광염이고 방광염의 합병증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광염이 심해지면 방광 내측 점막 부위에 염증 산물이 생기면서 방광에서 생식기로 빠져나가는 요도에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방광염이 심해져서 방광에 슬러지라는 물질이 생기면 방광에서 생식기로 빠져나가는 요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광의 소변이 점점점 차게 되면 방광이 엄청 부풀게 되고, 이 부푼 방광 자체도 문제지만 방광에서 콩팥까지 연결되는 요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에도 수신증이라는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으로 고양이가 내원하면 보통 병원에서 배를 만졌을 때 방광이 커져 있고 딱딱하면 요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한 다음에 요도가 실제로 막혀 있는 경우는 응급 조치로 요도를 뚫어주는 요도 카테터 시술을 해야 됩니다. 보통 첫 번째로 방광염 때문에 요도 폐색이 생기면 요도 카테터를 시술하고 며칠이 지나서 요도나 방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요도 카테터를 제거하고요. 정상적인 소변을 보게 되면 퇴원해서 내복약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퇴원한 친구들 중에 50% 정도는 다시 방광염으로 인한 요도 폐색 증상이 재발하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도르 조성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보호자님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분들 추석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제가 오늘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시기에 특발성 방광염이 더 잘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이 시기에 많이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고향에 다녀오실 때 우리 고양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가시거나 아니면 명절이라고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 특발성 방광염 때문에 저희 병원에도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예방법, 치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더 건강한 집사와 고양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녕!